이팔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페이팔이 팔레스타인 서비스를 거부한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만 배제한 것은 재정적 차별이라는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페이팔 연례 총회에 참석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사업가 샘 바워는 페이팔에 이런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업계인 페이팔이 개인을 차별하는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페이팔의 서비스와 운영은 개인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즈니스와 인권을 위한 UN 지도 원칙에 따라서 제공할 책임이 있다. 바어의 이런 제안은 미국 하원 의원 12명의 지지를 받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자상 거래 분야의 재정적 공백을 이유로 거부됐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대안이 필요하겠죠. 결국 암호화폐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래서 비트코인이 대안이라는 불을 지피고 있다고 합니다. 맥스 카이저는 이미 10년 전인 2013년에 팔레스타인 금융 시스템을 비트코인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비트코인은 중동 사막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억압받아온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선물이다. 팔레스타인 경제 규모는 수십억 달러 수준이지만 불행하게도 그 혜택은 대부분 외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만약 비트코인이 공식 통화로 채택된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만의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은 팔레스타인에 자금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합니다. 비트코인은 페이팔처럼 높은 이체 수수료도 없고 여러 국제통화기구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극단적이고 침습적인 부당한 대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제3자의 간섭이 필요가 없다. 지금은 이렇게 어느 누가 잘못을 한다면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금융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고개 숙이면서 하소연을 해야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그럴 필요가 없다. 금융의 자유와 민주화, 화폐 금융의 권력은 대중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암호화폐는 사기와 자금 도달 등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합법화시키면 안 된다. 인류에게 해롭다. 어둠의 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자체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뒤떨어진 사고 방식이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가 이제 없다면 하루라도 제대로 생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출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운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자동차가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들은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말을 타고 으랴으랴 하면서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발명된 초반에는 어땠습니까? 아, 시끄럽다, 이놈의 자동차. 아주 위험하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도시에 아주 매연을 일으킨다 등등 아주 심한 반대가 있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얼마나 자동차 사고로 많이 죽고 있습니까? 이런데도 자동차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냥 모두가 자동차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없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암호화폐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있어도 되는 건지 아무것도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금융의 혁신을 일으킨다는데 앞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는지, XRP는 도대체 뭔지, 블록체인은 뭔지 이해는 하지 못하고 오로지 투자의 수단,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도박이다, 사기다, 투기다 이런 말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대중들의 인식 변화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가 사기나 자금 도달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안 그렇습니까?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자동차를 비판하지 않고 사람을 비판합니다. 자동차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해서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암호화폐는 사기에 이용된다고 해서 앞으로 가격에 영향이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기, 범죄, 이런 게 없는 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기술이든 사람이 문제이다. 혁신적인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가 문제겠죠. 자동차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응급차가 없다면, 소방차가 없다면, 장애인차가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혜택이 모두가 사라지겠죠. 우리들은 자동차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서 자동차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익숙해졌기 때문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이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1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금융의 억압을 받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금융의 혜택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2·8 전쟁처럼 이스라엘에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구조금을 보낼 수도 있죠. 암호화폐가 아니었다면 또 중간에 엄청난 수수료를 떼어먹는 브로커들에게만 배불리는 상황이 또 발생했겠죠.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10,000원을 보내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직접 전해지는 금액은 단 1,000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지만 암호화폐로 그들에게 직접 우리들이 지원금을 보낼 수 있다면 아주 적은 수수료로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전달할 수 있게 되죠. 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런 이유겠죠. 세력들이 돈을 벌려고 한다. 세력들이 장난질을 치고 있다. 이것 또한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세력들도 이런 블록체인이 앞으로 미래 금융의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단지 투자의 수단이 아닌 인류의 희망, 블록체인이 앞으로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 놓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루, 이틀 오르고 내리고 이런 단기적 가격 변동성은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암호화폐 추세는 전통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경 간 결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XRP가 정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XRP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수익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3개의 무장단체가 최근 1년 동안 암호화폐를 통해 1,3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추적업체 엘립틱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무장단체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총 9,300만 달러가 입금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비슷한 기간 하마스와 연계된 계좌에 약 4,100만 달러가 송금됐는데 이 자금들이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활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죠. 이스라엘 대테러 당국은 무장단체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67개의 암호화폐 계좌를 압류 동결하기 위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협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바로 또 다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자금 모금을 위해 사용한 암호화폐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는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법 집행기관 및 규제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바이낸스의 선제 대응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의 안정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계좌 동결 과정에는 영국 등 인접 국가의 정보기관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자금 조달이든 구호 지원금이든 암호화폐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겠죠. 결국 암호화폐는 필수품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게 사용하든 나쁘게 사용하든 그것은 사람들의 몫이다. 분명 혁신적인 기술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미래에 암호화폐가 반드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하락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암호화폐가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팩트죠. 암호화폐가 앞으로 그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잇따라서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급격히 혼란스러워지며 글로벌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죠. 레피럴 보스틱 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까지 되돌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은 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한다. 내년 한 차례 정도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86%, 12월 동결 가능성은 72%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이렇게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고, 이것도 곧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가격이 하락할 때가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가? 비트코인을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줄어가고 있고, 세력들은 암호화폐 시장 상승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재밌는 건 리플 대표 변호사 존 디튼이 짐 크레이머가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말하자마자 비트코인을 바로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재미있죠?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짐 크레이머는 시장을 정반대로 예측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짐 크레이머가 말하는 반대로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짐 크레이머가 하락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승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한다고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 역대급 상승장을 예고해주고 있죠.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거의 다 왔다. 여기서 포기한다면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고생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단톡방에서 실전 투자에 대한 정보를 매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특히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남겨주시면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지만 결국 그 폭등분을 다 반납하면서 XRP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되시라고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약 30만원 정도가 되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XRP 물량은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신청해 주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겠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거래소 개인 주소나 지갑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XRP를 받으시고 영상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주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2.8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페이팔이 팔레스타인 서비스를 거부한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만 배제한 것은 재정적 차별이라는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페이팔 연례 총회에 참석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사업가 샘 바워는 페이팔에 이런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업계인 페이팔이 개인을 차별하는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페이팔의 서비스와 운영은 개인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즈니스와 인권을 위한 UN 지도 원칙에 따라서 제공할 책임이 있다. 바어의 이런 제안은 미국 하원 의원 12명의 지지를 받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자상 거래 분야의 재정적 공백을 이유로 거부됐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대안이 필요하겠죠. 결국 암호화폐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래서 비트코인이 대안이라는 불을 지피고 있다고 합니다. 맥스 카이저는 이미 10년 전인 2013년에 팔레스타인 금융 시스템을 비트코인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비트코인은 중동 사막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억압받아온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선물이다. 팔레스타인 경제 규모는 수십억 달러 수준이지만 불행하게도 그 혜택은 대부분 외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만약 비트코인이 공식 통화로 채택된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만의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은 팔레스타인에 자금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합니다. 비트코인은 페이팔처럼 높은 이체 수수료도 없고 여러 국제통화기구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극단적이고 침습적인 부당한 대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제3자의 간섭이 필요가 없다. 지금은 이렇게 어느 누가 잘못을 한다면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금융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고개 숙이면서 하소연을 해야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그럴 필요가 없다. 금융의 자유와 민주화, 화폐 금융의 권력은 대중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암호화폐는 사기와 자금 도달 등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합법화시키면 안 된다. 인류에게 해롭다. 어둠의 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자체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뒤떨어진 사고 방식이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동차가 이제 없다면 하루라도 제대로 생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출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운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자동차가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들은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말을 타고 으랴으랴 하면서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발명된 초반에는 어땠습니까? 아, 시끄럽다, 이놈의 자동차. 아주 위험하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도시에 아주 매연을 일으킨다 등등 아주 심한 반대가 있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얼마나 자동차 사고로 많이 죽고 있습니까? 이런데도 자동차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냥 모두가 자동차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없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암호화폐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있어도 되는 건지 뭐 아무것도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금융의 혁신을 일으킨다는데 앞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는지, XRP는 도대체 뭔지, 블록체인은 뭔지 이해는 하지 못하고 오로지 투자의 수단,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도박이다, 사기다, 투기다 이런 말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대중들의 인식 변화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가 사기나 자금 도달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는 안 그렇습니까?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자동차를 비판하지 않고 사람을 비판합니다. 자동차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해서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암호화폐는 사기에 이용된다고 해서 앞으로 가격에 영향이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기, 범죄, 뭐 이런 게 없는 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기술이든 사람이 문제이다. 혁신적인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가 문제겠죠. 자동차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응급차가 없다면, 소방차가 없다면, 장애인차가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혜택이 모두가 사라지겠죠. 우리들은 자동차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서 자동차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익숙해졌기 때문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이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14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금융의 억압을 받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금융의 혜택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2·8 전쟁처럼 이스라엘에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구조금을 보낼 수도 있죠. 암호화폐가 아니었다면 또 중간에 엄청난 수수료를 떼어먹는 브로커들에게만 배불리는 상황이 또 발생했겠죠.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10,000원을 보내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직접 전해지는 금액은 단 1,000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지만 암호화폐로 그들에게 직접 우리들이 지원금을 보낼 수 있다면 아주 적은 수수료로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전달할 수 있게 되죠. 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런 이유겠죠. 세력들이 돈을 벌려고 한다. 세력들이 장난질을 치고 있다. 이것 또한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세력들도 이런 블록체인이 앞으로 미래 금융의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단지 투자의 수단이 아닌 인류의 희망, 블록체인이 앞으로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 놓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루 이틀 오르고 내리고 이런 단기적 가격 변동성은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암호화폐 추세는
전통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경 간 결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XRP가 정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XRP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수익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3개의 무장단체가 최근 1년 동안 암호화폐를 통해 1,3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추적업체 엘립틱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무장단체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총 9,300만 달러가 입금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비슷한 기간 하마스와 연계된 계좌에 약 4,100만 달러가 송금됐는데 이 자금들이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활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죠. 이스라엘 대테러 당국은 무장단체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67개의 암호화폐 계좌를 압류 동결하기 위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협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바로 또 다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자금 모금을 위해 사용한 암호화폐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는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법 집행기관 및 규제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바이낸스의 선제 대응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의 안정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계좌 동결 과정에는 영국 등 인접 국가의 정보기관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자금 조달이든 구호 지원금이든 암호화폐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겠죠. 결국 암호화폐는 필수품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게 사용하든 나쁘게 사용하든 그것은 사람들의 몫이다. 분명 혁신적인 기술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미래에 암호화폐가 반드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하락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암호화폐가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팩트죠. 암호화폐가 앞으로 그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잇따라서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급격히 혼란스러워지며 글로벌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죠. 레피럴 보스틱 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까지 되돌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은 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한다. 내년 한 차례 정도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86%, 12월 동결 가능성은 72%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이렇게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고, 이것도 곧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가격이 하락할 때가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가? 비트코인을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줄어가고 있고, 세력들은 암호화폐 시장 상승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재밌는 건 리플 대표 변호사 존 디튼이 짐 크레이머가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말하자마자 비트코인을 바로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재미있죠?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짐 크레이머는 시장을 정반대로 예측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짐 크레이머가 말하는 반대로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짐 크레이머가 하락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승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한다고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 역대급 상승장을 예고해주고 있죠.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거의 다 왔다. 여기서 포기한다면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고생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단톡방에서 실전 투자에 대한 정보를 매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특히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남겨주시면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지만 결국 그 폭등분을 다 반납하면서 XRP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되시라고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약 3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XRP 물량은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신청해 주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겠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거래소 개인 주소나 지갑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XRP를 받으시고 영상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식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